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 파업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차 10배지이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 일원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220V 인버터 출력 전압이 규격에 크게 못 미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대우조선 매각으로 지역상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협력업체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5,6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가 조합원 93.4% 중 92.1%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우선 사내광장에서 매각 반대 보고대회를 열고 노조 대의원 중심으로 투쟁에 나섭니다. 오는 27일엔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와 연대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입니다. 또 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꾸려지는 대로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전에 나섭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도노법 투쟁들을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각제의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로 거제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찾던 상가들은 다시 눈에 띄게 고객들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권이 자꾸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자꾸만 무너지고. 거제 지역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거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토크의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면은 대우조선에서 기존자 물량이 좀 줄지 않을까. 대우조선 노조는 이번 매각 방식이 재벌의 특혜라며 정부는 즉각 대우조선 해양과 노조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한 선택으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의 노조 파업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후면 개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텐데 아직 진주시의 대책은 없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전세 버스의 배차 시간은 제멋대로입니다. 장시간 운행 정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신다는 거죠. 택시 부르고 이장님한테 부탁하고. 승강장 무단 통과도 부지기수. 탈 때도 그냥 서 있으면 안 태워주냐 쌩 가시더라고요. 나와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태워주시더라고요. 진주 가자동의 한 아파트엔 아예 전세버스가 경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오늘 내 기다리고 온 게 지금 한 30분 기다려도 대기 시간이 안 오네. 자주 왔는데. 경상대 정문까지 한참을 걸어나가 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에 진주시의 답변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항의 전화는 들어오고 그리고 그전에 공문도 우리가 보내고 답장도 지금 안 오거든요. 무엇보다 대체 운행 장기화에 따른 버스 기사의 피로 누적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교대 근무를 어기는 업체는 즉각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냥 아침에 놀아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은 10시 반부터 계산하거든. 시간 엄청나지.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근무하고 며칠 일하고 쉬십니까? 보통 한 2, 3일 일하고. 시민들의 불편에 진주시는 무료 운행이니 이해해달라는 입장뿐입니다. 77만 원인가 나간다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이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도 못하는 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불과 열흘 후면 각급 학교가 개학합니다. 학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지만 파업 정국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진주시는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만 되풀이해야 할 뿐 시민과 학생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창, 함양, 합천 등 경남 북서 내륙에 오전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창원, 진주 0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지만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동안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으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0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며 대체적으로 전 지역이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거창 0도, 산청 1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8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 일원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불과하며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한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과 계곡에 상부댐과 하부댐, 지하터널, 변전소 등의 대형 구조물을 짓는 양수발전소의 사업비는 7,600억 원. 공사 기간은 무려 12년입니다. 이곳이 87m, 25륙층 높이의 하부댐의 예정지입니다. 바로 아래가 마을입니다.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 대여섯 가구의 윗마을은 수몰됩니다. 전체가 물속으로 잠긴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앞이 깜깜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화계면은 우리나라 차10회지이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지리산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한다며 대책위까지 구성했습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하는 한수원과 주민 의사에 반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하동군수 모두를 비판한다. 한수원과 양수발전소 협의를 해온 하동군이 군의회에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민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하동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주민 설명회도 취소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들이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주민대책위는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하동군에 요구했고 하동군은 해외 출장 중인 군수가 돌아오면 공식 견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가동되면서 정부는 창원시 연도에 신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8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제2신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이 랜드마크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해양 수도 부산의 워터프런트 개발과 랜드마크 조성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창원시 연도에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항만 기본 계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1,013억 원을 들여 2016년 착공해 2020년 준공하기로 했다가 지난해는 492억 원으로 예산이 반토막 났고 2020년 착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랜드마크 사업은 부산 가덕도와 분산 배치로 바뀌면서 내년 착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 가덕도 쪽에 유사한 기능을 요청하는 그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내년 착공
문제는 장담 못 하겠네. 전망 타워와 공원, 각종 친수 시설, 산책로는 관광객 유치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신항 때문에 이래저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기대감이 컸습니다. 신항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총집합해서 그 안에다가 다 하는 걸로 해서 정말 그것이 아마 신항 랜드마크나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 되겠다. 생계터전인 바다를 신항 조성에 내준 어민들은 랜드마크마저 뺏길 처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업구역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제2 신항이 일어나면은 정말 어업구역 하나도 없어집니다. 진해 해양항만발전협의회와 어민들은 연도 해양문화공간 유치와 어업 보상을 위해선 창원시가 제2신항 협약 주체로 참여하고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도 해양문화공간은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번번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미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요즘에는 차 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인버터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에서 인버터 출력 전압이 규격에 미치지 못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허진우 씨는 지난 2017년 8월 기아 SUV 차량을 사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기요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인버터에 플러그를 꽂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버터의 전압을 측정해봤더니 220V에 크게 못 미치는 160V.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소개하는 책자에는 규격 전압이 220V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압이 낮아서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 제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차도 그렇다. 지난해 1월 같은 차량을 구입한 한 30대 남성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인버터가 설치돼 있지만 노트북 배터리 충전도 안 됩니다. 전열기구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트북은 사실 전열기구가 아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인버터를 교체해 줬는데도 여전히 전압이 낮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인버터가 장착된 다른 차량은 어떨지 출력 전압을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230V.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표준 오차 범위 13V 이내로 정상 수치입니다. 유독 문제가 된 기아 차종의 출력 전압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자체 장비로 측정할 경우 정상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서도 4년 전 출시된 모델의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업체의 행태에 수천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매주 수요일 경남 지역민들의 소외되고 작은 목소리를 듣는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수몰 50년째를 맞는 진주 귀곡동의 실향민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지만 섬처럼 고립된 지역에 남아서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사는 주민이 있습니다. 귀곡동의 마지막 주민 최기선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고향 사람을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친척들이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귀곡실향민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망향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운행되는 배도 다시 만들어지고, 아이고,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우쭐하지만 최기선 누님은 저한테 12의 선배라.
작은 그런 이주비나 이런 걸 가지고 오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이 와래 와서 금운날 와가지고 나무도 좀 해주고 이제 이리 왔는데 간이 그 건너가지 뭐라고 다라이를 타고 갔어요. 다라이 지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엄마 내가 그 꼬랑만 건너가면은 저 산으로 둘레길에 간다 이래. 그래 나 앉아보니까 둘레길을 해가지고 마동체로 넘어가. 거기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진양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을 잘 버티놓은 사람이죠. 이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두릅 해가지고 따가 팔고 쑥 같은 개가 팔고 뭐 도라지 해가지고 갖다 팔고 자녀들 키워보세요. 다 주 세 개로 사는 게고 나는 내 세 개로 살아야 되는 게고 요새 자식들 본다 그는 그는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지가 열심히 해가 지가 살다 끝나야 되지. 눈물을 와 흘리고 그래요. 와들 감동하려고 먹는데. 아유 내가 뭐인데 이 섬에 사는 나를 갖다가 찾아주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누님이 여기 사시니까 그래도 우리도가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래요.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내 마음이지. 연약하다는 것은 내구장 소식입니다. 고성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 발대식이 오늘 오후 고성군 마암면과 동해면에서 열립니다. 제37회 경남 종별 남녀 양궁대회와 전국소년체전 선발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의령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제41차 별정우체국 부산 경남도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부산지방우정청에서 개최됩니다. 2019년 매화 문방사후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산청군 산골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진주시는 약 2,500만 원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항공사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천공항은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 뒤 탑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평일엔 사천에서 김포공항 왕복 운항은 하루 2차례, 주말에는 사천에서 제주공항 운항은 4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0% 증가한 7,296억 원으로 정하고 15개 팀, 86명의 국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 내역으로 40건의 신규 사업과 5건의 계속 사업, 생활 SOC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3D 스프린팅 인증 지원 체계 구축과 생태 하천 복원, 진해 물재생센터 등이 있고 계속 사업엔 창원시의 노후 하수 관로 정비와 명동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아파트 단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개 단지에 1,14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 용역 계약과 집행 관련 비리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처리와 잡수입 관리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는 적발된 사안 중 25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04건은 변상과 반환 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